네, 그럼 마지막 사연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를 부르는 꽃. 너무 무섭다. 뱅지님 사연이네요. 네, 아우 제목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피를 부르는 곳인데 제목이 의미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의미하는 곳. 네, 헌혈의 집. 헌혈의 집. 상상도 못했어요. 왜? 피를 부르는 곳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그게 맞는 표현은 맞는데 갑자기 그 대답이 나서 좀 당황했어요. 아, 그런가요? 보통은 이거죠. 피를 부르는 곳 이러면 피를 보는 곳. 뭐 맞아요. 아, 피가 자꾸 나는 곳. 그렇죠. 다치거나 이제 피를 계속 쏟는 곳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가장 많이 피를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예요? 있다면? 뭐 크게 다쳤을 때일 건데 네. 피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느낀 건 보통 코피지 않나요? 맞죠. 아, 이거 너무 많이 나는데라는 느낌이 나는 거. 그건 맞죠. 저도 코피? 코피? 코피와 이제 전 좀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아, 맞네. 네, 교통사고로 많이 당해서 네네.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피부 이식 할 때도 손이 많이 잘려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좀 피를 많이 봤죠. 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헌혈을 자주 하세요? 뱅지님은 좀 자주 하시나요?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아쉽게도. 아, 너무한다. 저는 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정말로요? 네. 살면서 헌혈을 해보지 않나? 근데 저는 헌혈을 자주 하진 않고요. 20대 때 한 5번 정도 했어요. 많이 했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 TV를 이제 보다가 그러니까 제가 괜히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공감대 형성이 한번 딱 되면 막 되게 감정적이어가지고 이제 드라마나 다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피가 없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다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한 5번 일부러 찾아갔어요. 헌혈하고 싶어갖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공감대가 이제 좀 내려가고부터는 안 찾아가게 됐죠. 20대 초반 때? 20대 중반? 무당되고 한 것 같아요. 착했구나 그때. 그거 봤는데 저는 가진 못했습니다. 왜죠?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하실 생각 있나요? 저는 물론이죠. 전국에 이제 그 수혈 담당하시는 분들께 한번 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헌혈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서요? 네. 그게 아니라 곧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A형인데 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O형입니다. 아, A형이에요? 네. 저 A형이에요. 어쩐지. 어쩐지라뇨. 그거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말입니다. 어쩐지라뇨, A형한테. 근데 A형 느낌이 있어요. O형 같아요. O형 같아. 저 마학령님 혈액형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저 B형입니다. 그러니까 A, B 중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B형 느낌도 있으세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MBTI 전에 네. 혈액형으로 이런 성격 많이 했죠. 전 지금도 MBTI보다 혈액형을 더 믿어요. 근데 저도요. 정말요? 네. 그 MBTI도 맞긴 한데 MBTI는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혈액형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어느 정도의 유형이다. A형은 어떤 유형이다. B형은 어떤 유형이다. 그러니까 단순하면서 오히려 거기가 좀 정확도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MBTI는 그때그때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혈액형을 많이 믿는 타입이에요. 그렇군요. 뭐 얘기 중에 셀 수 없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6가지로 셀 수 있고요. 16가지면요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지 않아요, 형님? 그리고 저는 MBTI 혈액형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 T이기 때문에. F시죠? F입니다. 저도 F입니다. 망형님 T셨어요? 네. 이래서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MBTI 우리가 봤을 때는 망형님 F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난 아닌데? 얘가 T예요. T 맞니? 나 F인데? 봐봐요. 이래서 MBTI가 안 맞다고. 야, 네 생각이랑 안 맞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래서 안 맞는 거예요. MBTI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혈액형 하면은 다들 아실걸요? A형.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그리고 AB형은 지지지. 지랄. 그러면 뱅진님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씨가 공포를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피를 부르는 곳입니다. 1997년 어느 한 가족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던 길이셨어요. 비가 많이 내려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을 해 집으로 향하고 계셨죠. 와이퍼가 유리를 닦고 지나가도 금방 빗물이 그 자리를 메꿀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는데 아버지의 차 앞에 정체 모를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빗물에 미끄러져 오토바이를 빠르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구급차를 부르고 다급히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명백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고였기에 아버지는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죠. 또 알고 보니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자 무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더 꺼림직하다고 해야 하나? 줄곧 마음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현실이 되었는지 사고가 있고 나서 얼마 후 아버지가 아닌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어떤 형체가 안방 창문 위로 떠오르는 꿈이었어요. 금방이라도 창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얼굴을 창에 가까이 대고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 형체의 생김새가 너무 인상 깊어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백발이고 뿔이 2개나 있었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은 안 갔지만 노인이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해요. 검은색 도포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그 귀신을 보자마자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이 꿈을 꾸게 된 것인지 꿈을 꾸면서부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해요. 또 그 사고의 영향 때문인지 순했던 아버지의 성격이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갈수록 사나워지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큰일을 겪으셔서 잠깐 저러시는 거야. 우리가 이해해주자. 처음에는 어머니도 아버지를 애써 변호했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증상은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상태가 점점 눈에 띄게 더 안 좋아졌고 참고 참던 어머니도 아버지와 싸우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방에서는 말다툼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언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갔어요. 어린 아들이 받아들이기엔 힘든 상황이었죠.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었는데 꼭 피를 봐야 싸움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피를 보는 행동이나 사건은 꼭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족이 살던 집은 전형적인 옛날 빌라로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였어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 화장실 입구가 있었고 그 입구 맞은편에는 식탁이 있었죠. 바로 이 화장실 입구와 식탁 사이의 공간에서 피를 보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꼭 싸움의 끝은 그 자리였고 늘 피를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커터칼에 베이거나 어쩌다 코피라도 흘렸다 하면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정말 수도 없이 그 자리에서 피를 보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한 번은 명절에 친척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고 친척들 사이에 큰 싸움이나 여지없이 피를 보는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또 이와 더불어 아들은 그 정체 모를 귀신이 나오는 꿈을 계속 꾸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다가 거실로 나갔는데 그 피를 부르는 자리에서 누군가 서 있더랍니다. 뒷모습이었는데 흰 백발이 거의 땅까지 닿을 것 같아서 아들은 처음에 산신령인가 생각했대요. 그 산신령 같다 생각했던 것이 쓱 뒤를 돌았는데 전에 창문에서 보았던 그 귀신이 아들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2개 달린 뿔, 검은색 도포,
험상궂은 얼굴, 잊을 수 없는 그 외형의 귀신이 확실했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생간을 먹어치운 짐승처럼 입 주변이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꿈은 그 귀신은 없었지만 피를 부르는 자리 위 천장에서 피가 계속 뚝뚝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를 보기 전이나 후에는 여지없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엄마, 어제도 꿈에서 피가 막 저기서 이렇게. 아들은 악몽이 반복되자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어머니는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연이어 반복되는 꿈에 아들은 이제 그 피를 부르는 장소가 꺼려지고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빌라 구조상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거실 전등을 거의 켜두고 지내는데 유독 그 자리만 어둡고 서늘한 기분이 들어 지나다니기 싫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밤에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 자기 전에 물도 안 마셨고 화장실도 꼭 미리 다녀왔어요. 혹시라도 그 자리를 지날 땐 귀신은 숨을 참으면 모른다는 속설이 생각나 숨을 꼭 참고 지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와 연관된 사건이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를 퍼붓던 날이었어요. 천둥번개를 무서워했던 아들은 베개만 챙겨 안방으로 가 어머니와 자기로 합니다. 비가 워낙 많이 와 아버지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회사에서 주무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니 옆에서 잠들었던 아들은 거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윙윙윙윙. 그 피를 부르는 자리 근처에 수동 러닝머신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기계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러닝머신 특유의 벨트 돌아가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천둥 소리가 뒤섞이니 더 기괴하고 무서웠죠. 잠결에 잘못 들었거나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저 기계를 도대체 누가 이 밤중에 타고 있냐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들어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분명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니 아무도 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용기를 내 조용히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런닝머신이 윙윙윙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타박타박 사람의 발소리도 함께 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행여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서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다시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무시는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이날 이후로도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고 이 화목했던 가족은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그 집을 벗어나게 되었죠. 어른이 된 아들은 지금도 그 집에 가는 꿈을 꾸곤 합니다. 피를 부르는 그 자리에 있던 귀신에게 쫓기고 쫓기다 가까스로 빌라 밖으로 도망치면 4층 창문에서 귀신이 분한 듯 씩씩거리며 노려보는 꿈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가족들이 살던 그 집은 과거에 도깨비터, 옛날엔 여우들이 살던 여우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빌라에 살던 사람들은 다 망해서 나가기로 원래부터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터가 안 좋아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무당의 원한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정해진 그 가족의 운명이었던 걸까요? 그 아들은 아직도 꿈에 나왔던 그 형체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종종 그 집 근처를 찾아가 배회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그 아들은 지금 고스트헌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팬텀하츠 멤버가 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고요.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저의 힘들었던 이 과거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스트 헌터의 이 이야기가 저는 참 헷갈렸고 원래 시청자 입장이었을 때 시원이 형 방송을 보면서 진또가 이제 도깨비 그 편이 있었어요. 도깨비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자신이 닦겠다 그 편 있잖아요. 그거를 있죠. 되게 재밌게 봤고 그거를 보고서 혹시 내 꿈에 나왔던 그 귀신이
도깨비일 수도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일반인 그렇죠. 일반인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스트 헌터가 될 줄도 몰랐고 서바이벌에 나왔을 때 진또하고 친해지면 꼭 물어보고 싶었고 시원이 형님한테도 좀 자문을 얻고 싶었던 그런 집의 사연이었어요. 근데 좀 직접 겪은 일이어서 좀 고생 좀 많이 했겠다 어렸을 때. 근데 뱅지님의 사연일 줄 몰랐거든요. 읽으면서 분명히 저 꿈을 꿨을 때는 어린 나이였을 거다라는 게 보였어요. 네네. 왜냐 꿈 이야기가 많고 보통 귀신의 형태를 보면은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 그것도 사고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고 해서 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쪽에서 벌점이 들어왔나 했는데 벌점 같지는 않아요. 그냥 좀 약간 내용을 보면은 도깨비터와 여우골이었다. 뭐 여우들이 지냈던 곳이었다. 해석은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꿈들을 많이 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의미를 두지 않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일어난 그렇죠. 맞물려서 어릴 때 영임을 가서 귀신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상상 속의 귀신은 많이 그래요. 그 피를 흘리는 부분도 그 장소였다 했잖아요. 그건 터가 문제였겠죠. 터 문제. 근데 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스트 헌터가 됐잖아요. 돼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저희 영상을 보면 답이 나와요. 뭐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직기를 하다 보면은 네네. 특정 지역에서 칼을 들거나 피를 보는 장소들이 있어요. 집 안에. 거기가 터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족 간에 또는 자기 자신이 뭔가 화를 내거나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 반복적으로 피를 흘리다 보니까 거기 부정이 끼는 거예요. 부정이 끼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당직기 하면 아시다시피 보통 항마록이라고 하죠. 빙의도 의심을 해볼 법해요. 왜냐 그 특정 장소에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어린 나이에 목격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다 보면은 이제 악몽도 많이 꾸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케이스죠. 오늘 이 사연은. 근데 그 지금 진또 말에 좀 많이 꽂히는 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빠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꼭 밤 되고 늦은 시간이 되거나 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완전히 180도 딴 사람이 되고 되게 말 그대로 좀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정말 빙의의 현상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사고로 인해 누군가 죽었잖아요. 그거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안속에 죄책감 때문에 좀 약간 그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트라우마적인 현상, 트라우마적인 것 때문에 집안까지 오고, 집안에 어머님과 원래 부부관계가 좀 싸우면 집안이 좀 시끄러워요, 원래가. 근데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 집을 꼭 헌팅을 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뱅지님의 사연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제가 뭐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 중에 유일한 T의 입장으로서 네네. 뱅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고맙네요. 진짜 만약에 우리 펜타마치가 그 집 헌팅하게 된다면요, 제가 다 부셔버릴게요. 만약에 정말 도깨비가 있으면, 근데 도깨비 터라는 거는 도깨비가 있어서 도깨비 터라는 게 아니라 도깨비가 머물고 간 자리였기 때문에 도깨비 터라고 해요. 그 기운이 돌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우골? 도깨비 터에서 여우들이 장난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참 동네 어르신들 얘기여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죠. 뭐가 진실인 건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집을 헌팅을 하게 된다면, 괴롭혔던 정말 팬텀이 있다면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연님 없이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녹화가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비교해서 더 좋았다라고는 뭐 쉽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녹화 시간이 많이 컴팩트해졌다. 네. 아주 그 원활한 진행, 깔끔한 진행, 뭐 이게 네네. 참 심플하게 좋았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긴장도 많이 됐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하면서 왔는데, 역시 제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했던 공포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댓글로 뱅지님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또 오늘 밤을 모르겠네. 저도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안이 다 얼어가지고. 근데 저도 오늘 되게 즐거웠어요. 항상 마한경님하고 뱅진이랑 오늘 처음 해봤는데 오늘 좀 많이 즐거웠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진짜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각자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윤시원의 공포 라디오는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메일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일 중에 가장 미스테리였거나 또는 무서웠던 이야기를 적어서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받고 연락드리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윤시영 공포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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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